안녕하세요. 스토리 메신저입니다. 탄생과 신화 3회차입니다. 이번 회차도 해시태그 1, 해시태그 2로 나누어 연속으로 올립니다. 출발. 6장 문명의 진화. 타티온의 모성 글라시온 알파가 떠오르며 신의 손가락을 비추자 그 번뜩이는 광채가 천리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밝게 빛났다. 글라시온 알파는 그라델에서 자신들의 모항성인 글라시온의 이름을 본떠서 명명한 것이다. 그 빛을 따라 저 멀리서 한 무리가 신의 손가락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무리는 빛의 땅의 15번째 왕인 갈락의 발톱과 함께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던 제단 참배를 위해 동행한 무리였다. 빛의 땅의 첫 번째 왕이었던 지의 셈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왕들을 거치고 많은 세대가 지났음에도 이 전통은 꿋꿋하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로운 상징물에 관해선 전해오는 많은 전설들과 신화들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그 용도와 실체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이곳을 지키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 타티온의 태양인 글라시온 알파가 신의 손가락을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 무렵의 개이한 소리와 함께 광채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그때마다 그 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멀리 도망치곤 했다고 한다. 이 일은 역대 왕들에게도 전해졌으며 그로 인해 신의 손가락을 포함 주변 넓은 지역을 지배하는 빛의 땅에 거주하는 촉속과 다른 자주족의 나라들은 물론 북방의 흑갈족과 가텔리아까지도 이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다른 곳은 몰라도 신의 손가락 주변 지역으로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소문이 퍼진 이후 빛의 땅은 예전에 치열했던 영역 다툼의 싸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평화로운 시기에 그들의 지적 수준을 활용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전쟁 도구가 가장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동굴과 단단한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암석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한 물질들은 이들의 생활과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는 빛의 땅과 다른 자주족들의 영토를 노리기에는 북방 흑갈족의 능력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자주족과의 평화적인 거래를 통해 신체적 우위에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주족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자주족 역시 신체적 조건에서 불리한 노동력을 그들을 활용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타티온의 문명화 수준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빛의 땅의 왕인 갈락의 발톱은 20여 년 전 가텔리아를 비롯한 북방 종족들의 대규모 침공 시 갈락이라는 광산에서 발견한 특별한 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무기로 선왕을 도와 북방족들을 잔인하게 섬멸하였다. 원래 신체적으로는 절대 불리한 입장이었던 자주족들은 북방족들의 무기보다 월등히 앞선 신형 무기로 북방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공포에 질린 북방족들은 그 후로는 절대 남아하지 않게 되었다. 종족들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된 그는 왕위를 계승했고 그의 이름을 갈락의 발톱이라고 불렀다. 그는 종족들 중에서도 머리가 피상하여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유용한 물질들은 찾고 또한 그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의 뜻을 따라 잘 실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갈락의 발톱은 신의 손가락이 단순한 무기물이 아닌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떻게 그런 기이한 일이 생길 수 있으랴? 많은 생각 끝에 그는 이 물체에 관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반드시 알아내리라 작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징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없애고 더 나아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뜻밖의 결과물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참배를 마친 갈락의 발톱은 궁으로 돌아간 즉시 그의 참모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필요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한다. 그의 부하들 중에는 신의 손가락에 대한 왕의 계획에 크게 놀라며 반대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한번 마음먹은 갈락의 발톱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빛의 땅에서 그의 입지는 너무도 확고하기에 감히 누구도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갈락의 발톱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은 신의 손가락에 올라가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동안 축적했던 모든 재료와 기술을 동원하여 하늘 높이 솟아있는 신의 손가락에 오를 수 있는 기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함께 시험 중 다치거나
죽는 희생자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들은 결국 온전한 기구 제작에 성공하고야 만다. 그 기구는 한둘이 탈 수 있는 바구니 모양의 탈 것과 매우 단단한 줄로 이어져 여러 개의 톱니다 바퀴가 함께 물려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돌리면 매우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렇듯 빛의 땅에서 자연 재료를 다루며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치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특별한 기구가 완성되자 갈락의 발톱은 부하들을 바구니에 태워 올라가도록 지시한다. 부하들이 즉시 올라가 오랫동안 살펴본 후 왕에게 말했다.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잔뜩 기대하고 있던 갈락의 발톱이 굳은 표정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갈락의 발톱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올라가 보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곳은 매우 높고 흔들림이 심해 너무 위험합니다. 라며 부하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왕이 고집하자 측근 중 하나인 맑은 샘이 말했다. 이번엔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왕이 올라가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하들도 일제히 찬성의 뜻을 보였다. 그대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다음엔 나도 반드시 올라가 보겠네 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맑은 샘이 바람이 불지 않는 틈을 타 부하와 함께 바구니에 몸을 싣고 신의 손가락 꼭대기까지 올라가 한참을 살펴보았으나 전과 같이 특별한 것이 없음을 알고 실망하여 내려오려는 찰나 갑자기 굉음이 울리고 번개가 치는 듯 한 줄기 광채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그 순간 투명한 물체의 안쪽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맑은 샘과 부하는 모두 바구니 안에서 기절해 버렸고 아래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과 그 밖의 무리들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정신을 차린 후 황급히 줄을 내려 바구니 안에 쓰러져 있던 맑은 샘과 그 부하를 끌어낸 후 한참을 기다리자 그 둘의 정신이 돌아오며 겨우 일어나 앉았다. 왕궁에 돌아와 휴식을 취한 맑은 샘과 그의 부하는 왕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광경을 알리고자 갈락의 발톱 앞으로 나아왔다. 왕이여,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본즉 번개가 치고 광채가 발할 때 신의 손가락 안에서 어떤 형체를 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한 푸른 바다도 보았다고 합니다. 왕이 벌떡 일어서며 그들에게 다가와 다시 물었다. 어떤 형체였는가? 색깔은 붉었으며 알 수 없는 그림 같았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으나 광채가 나오는 순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라고 푸른 바다가 말하자 확실합니다. 라며 맑은 샘도 덧붙였다. 갈락의 발톱이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엔 약속대로 내가 직접 올라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맑은 샘을 비롯한 모든 부하들이 급구 만류하며 나섰다. 왕이여,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도 위험하며 왕에게 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감당하도록 맡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기구를 더 안전하게 보강해서 셋이서 함께 올라가 보도록 준비하라. 왕의 말에 모든 부하들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물러났다. 부하들은 왕의 말대로 바구니와 줄을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왕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뒤 해가 중천에 올 무렵 왕과 함께 셋이 바구니에 몸을 실었다. 이들이 올라가 얼마간 기다리자 이윽고 그 광채가 발하며 굉음이 울렸고 광채가 이는 신의 손가락 안에 있던 형체가 드러났는데 그림 같기도 하고 문자나 기호 같기도 했다. 이들이 여러 날 동안 그 형체를 모두 베껴서 왕궁으로 가져와 그 뜻을 해독하고자 했다. 한편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과 신화의 내용들은 대개 이렇다. 만물의 신 영원의 끝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세상을 창조했으며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신의 손가락을 세우고 선택된 백성인 자주족을 통하여 빛의 땅을 세우도록 인도하고 신의 상징물인 신의 손가락을 지키고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때를 맞춰 번개와 광채로서 빛의 땅과 자주족들을 일깨우고 지켜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다른 적대적 종족들을 함께 탄생시킨 것은 자율적 존재로서 세상의 고통과 환란을 겪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신께 감사할 때 영원한 세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전해오는 전설과 신화들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의 장으로서 신은 자신들의 편이며 이런 믿음의 결과가 사후세계를 보장한다는 것이 보편적 결론이다. 갈락의 발톱과 그의 부하들은 이번 발견으로 인해 매우 고무되었고 신의 손가락이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믿고 있던 절대적 신 영원의 끝이 자주족, 특히 빛의 땅에 내려준 일종의 계시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발견에 대한 소문은 빛의 땅에 거주하는 족속은 물론 북방족들에게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카텔리아 왕인 마가돈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왔고 그는 땅을 치며 분개했다. 그의 선왕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수건인 자주족, 정벌의 야망이 점점 더 멀어져가는 듯한 불길한 소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카텔리아는 조상 대대로 태양신을 섬겨왔으나 언젠가부터 태양신 이외의 여러 새로운 신들을 믿는 풍조가 확산되고 심지어 빛의 땅의 신인 영원의 끝을 숭배하는 북방족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크게 분노하고 엄격한 단속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마가돈은 이 모든 것들이 빛의 땅을 지키는 신의 손가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가텔리아는 빛의 땅에 발전된 문물을 답습하기에 바쁜 모양새였기에 마가돈의 입장에서는 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종교적 영향력까지 가텔리아를 잠식한다면 그것은 자칫 왕국을 송두리째 빛의 땅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마가돈에게 아주 불길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자주족과의 전면전은 승산이 거의 없기에 특별한 묘안을 만들어 보려 궁리한다. 한편 갈락의 발톱은 신의 손가락에서 발견한 형체들의 해독에 열중하면서 이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종족들을 이끄는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일종의 규범과 원칙을 정립하고 신의 이름으로 종족들에게 반포할 수 있도록 신의 계시서를 저술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갈락의 발톱이 원하는 해독 작업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연구에 참여한 부하들의 의욕도 시들해져만 갔다. 이때 왕의 형제 중 하나인 붉은새가 자신의 형인 갈락의 발톱을 찾아왔다. 붉은새는 갈락의 발톱의 7형제 중 5째로 막내인 큰 나무와 함께 아직 살아있는 왕의 형제들이다. 나머지 넷은 질병과 전쟁으로 모두 죽었다. 붉은새는 어렸을 적 북방족들과의 전쟁 때 흑갈족들에게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 한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흑갈족들은 그가 갈락의 발톱의 형제인 줄도 모른 채 어린 그를 불쌍히 여겨 잘 꺼둬 주었다. 해시태그로 이어집니다.